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밤 10시를 책임질 여의도 주시광 이화선입니다. 자, 오늘은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밤입니다. 오늘장 잘 대응하셨나요? 오늘 양시장이 조금 빠졌기 때문에요.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더더욱 여의도 주시광 잘 찾아오셨습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이슈들 한번 탈탈 털어보도록 하겠고요. 또 다음 주 장 잘 대응하시기 위해서 전략 함께 수립해 볼 테니까요. 금요일에 여의도 주시광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방송은 TV로도 함께 하실 수 있지만 유튜브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유튜브 검색창에 머니투데이 방송 혹은 MTN 이렇게 쳐서 한번 들어와 보세요. 그러면 실시간 영상이 있을 텐데요.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저와 함께 실시간 채팅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주 만나 뵙고 싶고 또 매일 찾아뵙고 싶어서요. 머니투데이 방송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마구마구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금요일 밤을 맞이했습니다. 프라이데이 나잇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고민하지 않고 주말을 맞이하시기 위해서요. 오늘 저희가 종목 상담 코너도 준비해놨습니다. 자, 전화와 문자 주시면 되는데요. 전화번호 02786-1022번, 02786-1023번 두 대의 전화 열려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저희 쪽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오늘 전문가께서요 아주 깔끔하게 종목 상담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전화나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의도 주시광을 또 하나 더 즐겁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바로 여러분 자주 쓰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있을 겁니다. 자, 여의도 주시광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요. 다양한 이야기 함께 나눌 수 있으니까요. 이 역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장을 잘 대응하기 위해 딱 보기 좋은 방송 바로 여의도 주시광입니다. 지금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주식 고민을 말끔하게 해결해 주실 단 한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김기수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종목 상담 고민도 오늘 점수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김기수 전문가께서요. 여러분의 고민을 좀 안게 덜어드릴 수 있도록 오늘 함께해 주신다라고 하니까요. 함께 파이팅을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준비되셨나요? 예,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종목 상담 고민 지금 접수받고 있습니다. 전화 문자로 가능한데요. 자, 전화번호 02786-1022번, 02786-1023번 두 대의 전화 열려 있습니다. 문자로도 가능하죠.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으셔서 저희 쪽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자, 함께 해주시면요. 오늘 김기수 전문가께서 아주 깔끔하게 종목 고민 해주신다라고 합니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 여의도 주시광 함께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 오늘 오픈 채팅방으로 함께 들어오시면요.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볼 수 있으니까요. 이 역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기수 전문가님, 주식시장에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팩트들 한번 같이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전문가님, 사실 요즘 시장이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나갔다가 너갔다가 장난하나 할 정도로 그런 핑퐁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팩트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해 주실 부분 참 많으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사실은 우리가 이제 시장을 바라보면서 이 하락을 할 때나 상승을 할 때나 그 주요 원인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을 해야죠. 그래야 시장에서 내가 주식을 해야 될 때인지 또 아니면 쉬어야 될 때인지 이 부분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이번에 나오면서 공교롭게도 시장이 급등락하는 핑퐁 장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제가 화요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핑퐁 장세라는 건 미국 시장이 오르면 우리 시장이
아침에 갭상승했다 음봉이 나고 또 떨어지면 우리 시장은 개파락했다가 양봉이 나는 그렇게 힘든 냉탕온탕을 반복하는 시장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런 상황, 미국 시장이 17% 떨어졌다가 다우지수가 3분의 1 반등을 했고 나스닥이 3분의 2 정도 반등을 하다가 다시 하락을 가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이제 10년이 넘게 주식 매매를 하셨던 분들은 2008년 10월 27일을 기억하실 겁니다. 2100포인트에 놓여 있었던 주식시장이 리만 브라더스 사태에 의해서 10월 27일 날 892포인트를 찍었죠. 그때 참 한 달 만에 10월 한 달 만에 38%가 떨어졌었던 때입니다. 그 악몽 같은 종합주가 지수가 38% 떨어지는 한 달 동안 떨어지는 시장이라면 종목은 어떻겠습니까? 그죠? 초전박살이죠. 그 어려운 기간을 뚫고 도달아나온 겁니다. 그래서 다시 시장이 2100포인트로 왔고 다만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그때 892포인트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약 35조에서 40조 이 사이에 놓여 있었던 구간이고 지금은 120조 정도의 영업이익을 갖고 있는데 다만 이 코로나로 인해서 1, 4분기 감익될 수 있다는 부담 이런 부분들 때문에 변동성이 심하죠.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 미국 시장이 급락하고 있는 상황, 특히 중국 시장은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코로나19의 발원지였던 중국은 다 그 개파락을 메꿨는데 이제 미국 시장 그리고 유럽 시장이 우리를 더 힘들고 지치게 만듭니다. 자,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께 이야기하고 싶은 건 자, 얼음장 밑에서도 고기가 숨쉬지요. 살아 숨쉬고 있고 또 아주 추운 겨울 그 인고의 시간을 버텨나서 또 따뜻한 봄이 오게 마련입니다. 지금 주식시장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생존을 해야 여러분들이 그 다음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미국 시장 급락에 대한 핑퐁 장세 원인에 대한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코로나19와 관련된 글로벌 확산, 특히 미국에서 지금 LA, 캘리포니아 이쪽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또 난리가 났죠. 그죠? 미국 사람들도 사람이죠. 우리가 외국인이라고 이야기하는 미국이나 유럽 이쪽 우리 시장에 참여하는 외국인들 역시 사람이고 사람이기 때문에 공포, 걱정, 염려 이런 부분들을 함께 느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있고 두 번째는 자,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 대선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 극좌파 샌더스가 부각하면서 사실은 침몰하기 시작했던 미국 시장이었는데 그나마 다행히 엊그제 바이든이 역전을 발판을 만드는 흐름 속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되긴 했어도 아직 끝난 게 아니죠. 경선이 완료되는 7월까지는 계속해서 이 불확실성은 존재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금리 인하와 관련된 부분. 자, 미국 시장은 사실 이 지난주 주말에 그죠? 그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가 금리 인하하지 않겠다. 이 발언과 사실 그 샌더스 부각 이 부분이 합쳐지면서 지지난주에 급락을 시작을 했던 겁니다. 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얼마만큼 해소되고 얼마만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진단을 해야 이 시장이 더 떨어질 것이냐 아니면 미국 시장이 떨어져도 우리가 버티고 지금 매수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을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판단의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자 지금 PPT 자료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샌더스고 왜 바이든이고 이 이야기를 하느냐? 이 부분입니다. 자, 사실은 샌더스는 극좌입니다. 대기업 해체를 주장을 하죠. 잘 나가는 구글이나 아마존 이런 대기업들을 해체하고 또 법인세를 35% 인상을 하고 또 개인소득세를 52% 인상을 하고 또 거기다 부유세를 1%에서 8%를 부과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극좌 중에 극좌인 대선 후보자입니다. 반면에 바이든도 좌파입니다. 좌파이긴 하지만 그래도 법인세 인상률도 이쪽 샌더스보다는 적은 편이고 하여튼 그나마 나은 부분 월가는 샌더스가 민주당 후보로 됐을 때 행여모를 트럼프하고의 경합에서 샌더스가 되게 되면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이 최소 20% 이상 급락할 것이라고 미리 염려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4개 주 경선 이전에 샌더스가 갑자기 치고 올라오면서
부담을 느꼈었고 거기에 아까 이야기했었던 금리 부분에서 클리블랜드 연흥 총재가 금리 인하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발언 이 부분이 함께 작용을 하면서 지지난주 그 월요일부터 미국 시장이 급락을 했고 거기에 덧붙여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흐름들을 이란을 비롯한 중동,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 이쪽 부분으로 확산이 되는 흐름들이 진행되면서 그것이 경기에 대한 부담,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지면서 지금 이 시장이 매일매일 지옥 같은 흐름을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블룸버그라든지 이쪽 중도 성향을 갖고 있었던 그나마 덜 극좌파 쪽 흐름을 갖고 있었던 대선 주자들이 바이든을 지지하는 흐름들을 갖고 있으면서 바이든이 그나마 우세한 흐름을 갖고 가는데 또 워런 후보자가 사퇴를 했는데 아직 어느 쪽을 지지를 의사를 표시를 안 했습니다. 그 성향으로 보게 되면 샌더스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민주당 대선 후보의 경선 앞으로의 흐름은 사실 아직도 불확실한 흐름을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코로나는 확진이 계속되고 있는 유럽, 미국, 중동 흐름을 갖고 가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고 또 민주당 대선 후보의 불확실성이 아직 7월까지는 계속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자, 이 두 가지는 아직도 해소되지 않았죠. 자, 그다음 세 번째 부분에 있어서 아까 이야기했었던 금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파월이 긴급하게 0.5 bp를 인하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월가는 반응하지 않았죠. 그죠? 오히려 0.5 bp 떨어뜨린 날 미국 시장 급락을 했습니다. 그거 갖다 성이 안 찬다는 얘기죠. 왜? 파월이 인터뷰를 통해서 금리 인하 정도로면 괜찮다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인터뷰를 했기 때문입니다. 월가는 이런 통화 정책뿐만이 아니라 확실한 재정 정책 아니면 양적 완화 이 부분을 함께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금리 인하의 통화 정책만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문제가 아직 확실하게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아직까지 더 떨어져야 될 부분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쉽죠. 자, 그런데 그런 부분만 이야기를 하면 오늘 주식을 다 갖고 넘어가신 분들은 상당히 마음이 아프실 겁니다. 그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 코로나19 관련 주요국 정책 대응이 나오기 시작을 했었죠. 사실 중국이 약 우리나라 돈으로 5천조가 넘는 돈을 푸는 재정 정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아쉽죠?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2월 27일 금통위 위원장님께서 어설픈 이야기, 지금도 확진 우리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잖아요. 그죠? 오늘부터 조금 숫자가 줄어드는 흐름을 보이지만 항상 경제정책이나 정부 정책 입안자의 입장에서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간과한 것 같아서 아쉬울 뿐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미국 금리 인하하고 또 긴급 FOMC 회의 부분에서 나름 추가적인 양적 완화를 가능성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캐나다도 금리 인하를 했고, 자, 여기서 이제 키포인트는 다음 주에 우리 시장에서 3월 12일 옵션 만기가 놓여져 있고, 3월 12일 22 통화정책 회의가 있고, 또 3월 17일, 18일에 FOMC 정례 회의가 있고, 또 3월 18일, 19일부터는 22 통화정책 회의가 있습니다. 이 글로벌 정책 공조가 얼마만큼 힘을 가지게 할 것이냐. 항상 월가는 악재가 나오거나 시장이 염려될 때 그거보다 더 심하게 시장을 주종을 보이면서 FOMC에게 무엇인가 달라고 요구를 했던 적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지금 하락 부분은 오늘까지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놓여져 있다. 미국 시장은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제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아까 이야기했었던 부분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 샌더스든 바이든이든 간에 좌파 부분이고 그 부분이 결국 트럼프와 맞붙었을 때 트럼프가 이기기 위해서 계속해서 트위터를 통해서 금리 인하라 파월 연준 의장한테 압박을 하고 오히려 지금의 하락은 트럼프한테는 이후에 올라올 수 있는 흐름을 갖고 갈 수 있고 또 지금의 하락 부분이 미 민주당 대선 후보들의 반기업적 정서 흐름들을 갖고 있는 데에 대한 책임 전가 또
파월이 제때 금리 인하하지 않고 양적 완화를 하지 않았었던 부분에 대한 책임 전가, 이 부분을 계속해서 공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은 이후 대선까지는 불확실성이 계속 존재하지만 우리 시장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그 부담 부분은 충분히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안타까운 부분은 중국의 확진자 수가 현격히 줄어드는 가운데 아까 이야기했던 미국과 유럽의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부담인 거죠. 자, 이제 그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예요? 미국이 독감으로만 올 한 해 14,00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 정도의 흐름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코로나19는 전염성이 강하다는 것이 부담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공급체인이 붕괴되고 그러면서 대면 접촉이 제한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면서 수요까지 줄어드는 그런 흐름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 최대 소비국인 미국마저 확진자 수가 증가됐을 때 그 부담을 세계 경제가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관건이겠죠. 그런 부분들을 메꾸려고 지금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타이밍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흐름들로 봤을 때 중국이 확진자 수가 3,516명인가 2월 3일인가 최정점을 찍었었죠. 그죠? 그때 3,516명이 2월 5일 날 최고 1일 확진자 수입니다. 그러나 주가는 2월 3일 날 저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의 확진의 흐름은 3, 4주가 최대 고비였다. 정점을 찍었다. 그러면 지금 이탈리아나 중동 그리고 미국 이제 1, 2주 정도 됐습니다. 앞으로 남은 3, 4주가 공교롭게도 20이라든지 FOMC라든지 또 BOJ 이 통화정책 회의와 맞물리는 시간 구간에 놓여져 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다음 주 구간 부분이 저점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부분들로 바라보고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 봐야 될 부분들이 제가 차트로 여기서 설명을 드리면 좋을 텐데 미국 시장에서 다우지수는 하락을 했고 지난 저점 부분을 또다시 붕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캐터필라라든지 그리고 보잉 이 항공업체들이 이미 저점을 붕괴했습니다. 지난 저점을. 그 이야기는 지수 자체가 조금 더 내려올 수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반도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지 또 테슬라 전기차라든지 이쪽 라인 부분에 새로운 혁명, 패러다임을 전환시킬 수 있는 쪽 이 섹터 부분들은 이전 저점을 붕괴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적어도 주도 섹터가 어느 쪽에 놓여져 있느냐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미국 시장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모두 다가 힘든 시장이고 매일 코로나19에 집중돼서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업들의 실적이 좋겠습니까? 안 좋을 거 1, 4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거 이미 알고 있고 그런 안 좋을 걸 반영해서 주가는 급락을 한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악재에 묻혀버린 빛바랜 호재 뉴스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전체 수출과 반도체 수출 부분이 15개월 만에 전년 대비 증가를 했습니다. 단 2월 달 부분입니다. 2월 부분에서 조업일수가 조금 는 부분이 있죠. 설날이 1월로 가 있었으니까. 여하튼 그런 가운데에도 반도체 서버 D램 부분에 있어서는 성장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께 이야기할 겁니다. 왜 그러면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매도를 하느냐.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부분에 매도가 집중된 외인들의 매도가 나온 부분은 ATM, 한국에서 일정 정도 비중을 축소하고 싶은데 자금을 일부 빼고 싶은데 제일 만만한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넘어가고 그다음 2월 ISM 제조업 지수가 좀 나쁘게 나왔지만 생산 부분 하락이 견인됐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나쁘게 보지 않아도 된다. 또 갤럭시 폴더블 폰 얼마나 잘 팔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OLED 공장을 지금 베트남에 추가 증설하겠다. 이런 부분도 호재고 또 LG화학이 중국의
CATL을 넘어서는 시장 점유율을 마켓을 확보하고 있고 또 거기에 GM과 합작사 그리고 현대차와 합작사를 지금 설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지는 섹터라는 부분입니다. 통신업계에서 5G 투자를 상반기에 4조 투자한다는 것도 긍정적인 뉴스죠. 그런데 폭락장 구조개미들 쪽박찰까하는 악성 뉴스가 나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전년도 10월, 12월 달 평균 고객 예탁금이 25조였었는데 지금은 31조 정도로 사실 지금 매수하는 개인 부분들은 기존에 있던 개인 투자가라기보다는 오히려 시중에 떠돌고 있는 천조자금 중에서 부동자금 일부가 들어오는 흐름이고 삼성전자 망하겠습니까? 이 코로나가 끝까지 영원히 가겠습니까? 라는 심리로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 자금하고는 성격이 좀 틀리다라는 부분들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힘드십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시장이나 독일 시장, 나스닥 선물 그리고 독일 시장이 안 좋은데 그래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팩트체크 아주 제대로 해주셨습니다. 김기수 전문가님 이렇게 자세히 해주셨는데요. 사실 한 주간의 이슈를 이렇게 정리하는 거 20분 만에 압축하기는 너무 아쉽습니다. 자, 그래서요. 사실 이 무료 방송도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데요. 어떠한 주제로 함께 해주실 거죠, 전문가님? 무료 방송 주제 어떤 주제로 해주실 거죠, 전문가님? 제가 이제 여기서 이야기한 내용 중에 그리고 섹터에서 자세한 내용들을 네.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짧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어떤 주제이면 좋을까요? 시장의 팩트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그 주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 시장 팩트와 그 시장 팩트와서 연관된 이 주도 섹터에 대해 종목 부분들, 왜 그것들이 살아나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밤 11시 30분입니다. 어디서 이 무료 방송 계속해서 살펴보실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포털 검색창에 여의도 주시각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첫 번째 링크 타고 저희 홈페이지와 연결이 됩니다. 들어오시면요. 김기수 전문가님의 사진이 있으신데요. 자, 그 사진 밑에 보시면 잠시 후 밤 11시 30분 깜빡깜빡이고 있을 겁니다. 이 부분 누르시면 잠시 후 11시 30분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저희는 종목 고민들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기수 전문가와 팩트체크 한번 해보셨죠? 다음 주 장 잘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종목 고민들 하나씩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여러분 지금도 전화와 문자는 열려 있습니다. 전화번호 02786-1022번, 02786-1023번 두 대의 전화 열려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연락 주세요. 자,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013-3366-8200번 저희 쪽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저희 쪽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오늘 김기수 전문가께서요. 여러분의 종목 고민 완전하게 해결 도와주신다라고 합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그렇다면 지금 첫 번째 전화가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먼저 전화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가장 고민이 되셨을까요? 예,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비엠이요. 시청자님 혹시 지금 집에서 TV 함께 살펴보고 계시는 것이면 저희 음량을 조금 줄여주시겠어요? 네. 예. 감사합니다. 에코프로비엠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사실 2월 들어서 고공행진했습니다. 맞죠? 자, 그런데 매수가와 비중이 좀 궁금해지네요. 좀 어떻게 매수하셨죠? 예, 86,000원에 한 40% 됩니다. 86,000원에 40%. 오늘장 예. 사실 조금 조정이 있었기도 했었어가지고 어떻게 예. 앞으로 들고 가면 좋을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김기수 전문가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해결 도와주세요. 예,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2차 전지 주도 섹터의 그 한 종목이죠. 이 삼성 SDI와 조인트 벤처 설립하고 하는 부분들 호재성이 있고,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2차 전지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시작입니다. 정말 시작인 부분의 종목 부분이고, 지금 에코프로비엠은 그 중에서 이 1등 주자죠. 1등 주자. 자, 다만 이제 차트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등을 한 이후에
지금은 시장이 어려운 구간에서 기간 조정을 보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기간 부분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지요. 자, 시장이 여건이 상당히 좋았다면 N자형으로 한 번 더 길게 갖고 갈 수 있는데 지금은 원체 종합주가 지수가 내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체계적 위험 속에서 기간 조정을 보이고 있고 그 기간 조정을 보이는 가운데에서 거래량을 줄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8만 원과 9만 원 사이의 박스권 부분에서 놀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밀리면 더 사는 종목이지 절대 매도할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 시청자님 도움이 많이 되셨을까요? 예. 도움이 되셨으면 감사합니다. 혹시 감사합니다.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 쪽으로 또 연락 주세요. 네, 예.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에는요, 1분 스피드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시간 가져볼 건데요. 여러분 제한 시간 60초 동안 빠르게 종목 고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룰렛을 한번 돌려주세요. 네, 주시광 1분 스피드 상담 리스트 지금 현재 룰렛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 앱클론이네요. 전문가님, 앱클론이요. 코로나19 항체 관련주로서 좀 이름을 올리고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싶은데 앱클론 같은 경우는 어떻게 앞으로 대응을 하면 좋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496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고요. 38,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라고 합니다. 8만 원요? 제가 잘못 봤네요. 38,000원이요? 38,000원이겠죠. 그렇죠. 큰일 나죠, 그러면.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지금 3만 원대인데, 자 이제 에클론 같은 경우에는 요 최근 부분에 있어서 주가 차트를 보면 최근에 그 이 코로나19와 관련된 이 뉴스 이 부분이 나오면서 급등을 했거든요. 자 이제 이 부분에서 이 뉴스물을 가지고 매수를 한 거라면 저는 이 단기적으로 위로 올라올 때는 물량을 축소하고 매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호재 뉴스를 가지고 들어간 부분은 결국 이 코로나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잠잠해지는 상황이 들어오게 되면 오히려 밑으로 내려올 수 있는 부분이죠. 다만 이중항체의 관점에서 이 회사의 장기 비전을 보고 내가 중장기 투자를 하겠다라고 본다면 지금 가격은 그렇게 비싼 가격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 32,000원 정도만 깨지 않는다면 들고 가도 크게 무방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60초에 맞게 설정해 주셨습니다. 중장기 관점인지 단기 관점인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룰렛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연 어떤 종목이 나오게 될까요? 웹클론 아까는 살펴봤는데요. 다음 종목은 다름 아닌 방림이네요. 방직주 아닌가요, 전문가님? 이거. 자, 이 방림 같은 경우는 1156님께서 보내주셨고요. 1970원에 현재 담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비중은 살펴지지 않는 가운데 이 방림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제가 이제 이 종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는 관심이 없는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1,000원짜리대의 종목이 하루에 거래량이 3만 주 정도, 4만 주 나온다는 건 하루 그 거래 대금이 1억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거를 기술적으로 어떻게 분석을 하고 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뉴스를 보니까 이 종목이 자사주를 매입한다라고 그러네요. 이제 그 부분 정도를 가지고 조금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정도다라고 보고 기술적으로 보면 저는 이런 종목이 가끔씩 이렇게 급등해서 윗꼬리를 다는 이거 하나 보고 바라보고 들어가시는 부분인 정도지 이런 종목을 신규 투자나 또 이런 종목을 장기로 갖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방림 같은 경우는 종목 교체 의견에 좀 더 가깝게 투자 의견 내려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빠르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룰렛 돌려보겠습니다. 네, 1분 스피드 상담 리스트 현재 굴러가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종목 나오게 될까요? 일진 머티리얼즈. 아주 대표적인 2차 전지 관련주 중에 하나죠. 자, 2차 전지 관련주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53,000원에 담으셨고 비중이 20% 정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잘 가져가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53,000원이면 네. 최근 최고점에서 잡으셨네요. 그러니까 기술적 흐름에 있어서 살펴보기 전에 섹터상 흐름으로 봤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LG화학이 22%대 세계시장 점유율 1월, 2월 2020년에 형성하고 있고 그리고 CATL 중국 이
2차 전지 업체를 앞서가는 흐름, 그리고 우리나라 이 바이오의 2차 전지의 위상이 커져가는 흐름, 이 부분으로 봤을 때 2차 전지는 지금 흐름에 있어서는 매수 관점입니다. 자, 일봉으로 간단하게 보시면 지금 52,000원에서 46,000원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다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을 느낄 수 있는데 월봉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월봉을 보면 2달 동안 세게 올라온 이후에 2달 조정을 보이고 있죠. 쉬어가는 자리입니다. 본인이 높은 가격에 샀다고 사야 될 가격에 내려와 있는 부분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들고 가셨으면 합니다. 네, 홀드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빠르게 또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룰렛 돌려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진머티리얼즈 살펴봤는데요.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탑 엔지니어링입니다. 자, 탑 엔지니어링 과연 얼마에 담으셨는지 한번 볼게요. 9,300원에 담으셨고 비중 같은 경우는 30%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8822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탑 엔지니어링 오늘 종가 보니까 그래도 수익 중이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탑 엔지니어링 어떻게 가져갈까요? 탑 엔지니어링도 실적이 양호하게 나왔죠. 4분기 실적이 양호하게 나왔고 또 자회사인 파워로직스도 실적이 양호하고 이 흐름으로 봐서 이제 외인과 기관이 급격하게 기술적 흐름으로 보게 되면 매수 들어왔다가 지금 그 3분의 2 시장과 함께 조정을 받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전 고점 라인 부분에 있어서의 지지 확인을 기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9,300원이면 아주 잘 사셨고 그 정도라면 지금 이 양호한 조정 부분, 조금 조정의 폭이 깊긴 하죠. 그래도 이 성장성이나 기업 실적 비해서는 지금 가격은 그렇게 나쁜 가격이 아니다. 좋은 가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추매 관점으로 바라보시면서 종목을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탑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추매 관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빠르게 60초간 훑어볼까요? 룰렛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분 스피드 상담 리스트 지금까지 4종목 살펴봤는데요. 마지막 종목이네요. 카카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오늘장에 있어서도 조금 조정이 있었던 종목이기도 했죠. 자, 그런데 얼마에 담으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3,000원에 담으셨고 비중은 30%로 나오고 있습니다. 카카오 계속해서 잘 가져가야 될까요, 전문가님? 제가 이제 그 신성장 종목이면서 네. 그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섹터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큰 종목으로 보게 되면 반도체, OLED, 2차 전지, 5G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속에 포함되는 부분이 이 플랫폼 관련주입니다. 그 플랫폼 관련주의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이 두 가지죠. 네이버와 카카오. 그죠? 이 두 종목은 저는 계속해서 끌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이 대한민국에서 그나마 세계와 경쟁을 해서 이겨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추세적으로 바라봤을 때도 계속해서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소 21만 원 이상은 바라보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보고 이 추세 라인 지금 17만 원 라인 부분을 내려온다 하더라도 겁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모멘텀을 갖고 있고 이 신성장 흐름을 계속해서 추가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종목이다. 네. 네, 1분 스피드 상담 카카오까지 살펴봤는데요. 신성장 동력으로서 함께할 수 있는 사업군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홀딩 의견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1분 스피드 상담 이어갔고요. 이어서 시청자 고민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전화 문자 계속해서 접수받고 있습니다. 02786-1022번, 02786-1023번 두 대의 전화 열려 있습니다. 문자로도 가능하죠.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으셔서 저희 쪽으로 어서 연락 주시면 오늘 김기수 전문가께서 꼼꼼하게 해결 도와주신다라고 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이 됐을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장 잘 대응하셨나요? 어떤 고민 좀 있으셨을까요? 예, 반도체 장비 업체인 테스요. 아, 테스요. 네, 반도체 예. 장비주죠. 그러면 어떻게 담으셨는지 알려주실까요? 네, 매수가는 25,950원이요. 네.
비중은 어느 정도 20%. 되실까요? 20%요? 예, 알겠습니다. 반도체 장비주가 사실 올 초에 굉장히 비전이 좋았잖아요. 쭉쭉 가고자 했었을 마음으로 좀 구매를 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전문가님, 테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응 전략 가져갈까요? 저는 이제 그 테스 부분에 보게 되면 그 이익 정상화 2020년 부분에 있어서는 이익 정상화가 되고 더 나은 흐름을 갖는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염려하고 부담으로 느끼는 부분이 사실 종합주가 지수가 급락을 하고 체계적 위험에 시장 환경이 불확실하니까 사실 미국 시장이나 우리 시장이 지수가 더 내려간다면 주도 섹터도 올라가기보다는 떨어질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항상 바라보는 관점은 시장이 먼저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시장 먼저 흐름 속에서 시장보다 더 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주도 섹터를 주도 섹터를 하고 주도 섹터 아닌 것은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도 주도 섹터마저 떨어지면 비주도 섹터는 더 많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테스도 뭐 이 반도체 쪽에서 센 흐름을 갖고 가지는 않고 있지만 그래도 주도 섹터 내에서 들어와 있는 부분이고 지금 반도체의 흐름 이 부분으로 봤을 때 테스는 지금 가격 요 하루 이틀만 고비를 넘기면 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고 기술적 차트 하나만 딱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꾸 보실 때 일봉에서 이렇게 역배열이 되면서 20일 이평선이나 뭐 60일, 120일 이평선을 깨면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차트를 한번 다시 보세요. 그게 월봉입니다. 그러니까 일봉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나가는 시장의 잠바람 그죠? 올라가면서도 항상 쉬었다 가기 마련이죠. 우리가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는데 한숨에 올라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중간중간 쉬는 겁니다. 월봉으로 4개월 올라오고 2달 쉬고 다시 양봉을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시장 때문에 조금 쉬더라도 중장기 추세가 우상향이구나. 시장 이 섹터의 흐름이 나아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스 시장이 지금 오늘 어려운 장에서도 21 이평선을 회복을 했죠. 그죠? 이런 반도체의 대부분 종목들이 월봉 다 살아있고 일봉에서 역배열돼 있을 때가 오히려 싼 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테스는 계속해서 갖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번 고비만 잘 넘기면 28,800원 이상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님 28,800원 부근까지는 목표가 잡아볼 수 있겠다라고 해주셨는데요. 도움 많이 되셨을까요? 그러면 지금 현재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추격 매수 가능할까요, 전문가님? 추가 매수 저는 가능한데 이제 이런 부분이죠. 내려올 때 사느냐 올라갈 때 사느냐.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단기 상향이 아니냐 이런 부분까지 따지다 보면 조금 그거하지만 여하튼 지금 24,000원 이하로 내려온다면 저는 추가하셔도 된다. 여기서 제가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2020년 영업이익이 512억 정도 그리고 2021년에는 651억 정도로 급격히 증가할 예상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만 이제 1, 4분기에 전체적으로 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공급 체인망들에 대한 부담 이런 부분들이 조금 1, 4분기 실적은 안 좋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 또한 시장이 다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이 저점을 파악했다라는 흐름을 보인다면 충분히 추가적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청자님 그래도 홀딩 의견이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더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저희 쪽으로 다시 전화나 문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도움 많이 되셨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화 상담 계속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문자함도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자가 들어왔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네,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 가지 문자가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굉장히 급해 보이는 문자가 있어요. 0005번님의 문자네요. 전문가님, 상담 꼭 부탁드립니다. 클리오를 지금 문자가 분할되는데 3만 원으로 보입니다. 3만 원의 비중을 30%로 갖고 계신다라고 해요. 아이고, 클리오가요. 1월 말에까지는 추세선이 쭉쭉 오르다가 계속해서 조정 라인을 지금 갖고 있어서 정말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거든요. 전문가님, 클리오 어떻게 가져갈까요? 한숨을 쉬시고 계시는데 오늘 종가는 22,800원이네요, 전문가님. 자, 이제 이 클리오도 사실
유망한 종목이었죠. 네. 제품혁신 관점에서 유망했고 또 인터넷 쇼핑몰에서 시초가 되었던 인진숙을 시작으로 해서 뭐 이 기초 화장품 업계에서는 원조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양호한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화장품 산업이나 이런 쪽 부분들이 다 이제 힘든 역경 흐름들을 갖고 가고 있죠. 자, 그나마 그래도 여러 가지 그 업체 중에서는 클리오가 그나마 실적을 담보해냈었었는데 섹터 전체가 힘들다 보니까 같이 도매급으로 빠져내려가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기술적 차트 흐름을 보게 되면 조금 더 내려올 수 있는 부분이 놓여져 있네요. 그죠? 요 뭐 22,000원 뭐 이 정도 라인까지는 조금 더 내려올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거래가 줄어 있는 상황이고 또 그리고 뭐 코로나 위기가 계속 가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1, 4분기를 잘 넘겨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주도 섹터가 아니다 보니까 다시 재차 반등했을 때 그 반등의 힘 자체가 조금 약할 수 있다는 거. 이제 그거 정도를 감안한다면 뭐 이 업종 섹터 내에서는 그래도 픽 종목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양호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조금 더 나아지는 흐름, 그러니까 나아진다는 흐름으로는 기본적으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21일 평선을 회복할 때 그때 추가하시고 지금은 보유 수량만 들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이 코로나19 때문에 좀 많은 깊은 조정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클리오 같은 경우는 1, 4분기를 조금 많이 인내하자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이 되셨을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신데요. 어떤 종목 고민이 있으실까요? 코니클이라고 합니다. 코닉 글로리요. 혹시 네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540원에 좀 많습니다. 60%입니다. 60% 비중이 좀 있으시네요. 보안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김기수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네. 전문가님. 제가 이제 이 코닉글러리를 이제 이런 종목들 이게 1,000원짜리 종목이고 뭐 이게 가격이 싸서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 투자가분들한테 제가 가장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 1,000원, 2,000원짜리 종목 부분들을 매매하실 때에는 적어도 주식 경력이 5년 이상 되고 그리고 전업 투자 정도 돼서 시세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만큼 변동성을 세게 갖고 가는 종목이죠. 그죠? 그런 종목 부분 이런 변동성이 높은 종목을 매매하시면서 마음 편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코닉글로리 지금 보니까 일단 시세 한번 세게 내고 그죠? 그리고 그러면서 거래량을 일정 정도 터뜨리고 나서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하세월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죠?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될 것 같다. 많이 떨어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올려놓고 위에서 매도 팔아 먹은 세력이 놓여 있고 그 다음에 내려온 거기 때문에 이 이전 가격을 봐야지 이 위에 1,800원 가격을 바라보면 안 된다라고 보시고 오히려 반등시마다 비중 축소하는 게 낫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등시마다 비중 축소 의견 주셨습니다. 아이고, 좀 어떠세요? 마음은 괜찮으실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네,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꼭 수익 보실 수 있도록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전화 상담 여기서 잠깐 마무리를 하고요. 문자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한번 열어볼게요. 어떤 문자 또 확인을 해보면 좋을까요? 자,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문자 오고 있는데 아이고, 비중이 100%인 종목이 있습니다. 2251번님의 문자입니다. 하나솔루션인데요. 24,000원에 담으셨고 태양광 성장성을 보고 매수했다라고 합니다. 아이고, 비중이 100% 몰빵을 하셨어요, 전문가님. 어떻게 성장성에 동의하십니까? 태양광을 왜 성장성을 보고 하죠? 그 태양광 이미 OCI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반대입니다. 우리가 섹터가 성장할 수 있는 쪽에 장기 투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식을 오래 들고 있다고 장기 투자가 아니죠. 그죠? 그 산업이 성장할 때까지만 들고 가는 게 장기 투자인 겁니다. 하루하루 매매한다고 해서 또 오래 매매한다고 해서 이 장단기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추세가 살아있는 부분에서 갖고 가는 것이 장기 투자인 겁니다.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 추세가 살아있을 때까지를 이야기하는 거고 자, 하나솔루션 그런데 뭐 그렇게 이 기술적 흐름으로 보게 되면 지금은 뭐 전체적으로 박스권 양상이지요. 그나마 이 종목이 힘은 있네요. 그죠? 왜냐하면 요 이틀
세게 올라온 이후에 거래 없이 사실 코로나 때문에 떨어진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좀 가지고 보유하고 계셔도 뭐 이 밑으로 급격하게 내려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종목 부분을 뭐 이 매집 형태에서 올라간다 하더라도 너무 크게 욕심을 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저는 기본적으로 태양광이 뭐 성장성을 크게 갖고 가리라는 거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성장성 말고 좀 보유 일단 관점에서 계속해서 접근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네요.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한번 열어볼게요. 어떤 종목 볼까요? 어이구. 역시나 S51 한번 볼까요? 6227번님의 문자입니다. 물타기를 해가지고 85,000원을 담으셨네요. 근데 비중이 90%, 정말 3분의 1이라도 팔아서 다른 종목 갈아타고 싶은데 언제쯤 가능할까요?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오늘 종가 같은 경우도 64,300원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아이고, 고민이 진짜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어떡할까요? 많이 떨어진 종목을 네. 질문하실 때 가슴이 아픕니다. 네. 그 가슴이 아픈데 매수란 말을 못하고 보유란 말을 하지를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항상 주도 섹터 흐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제가 매번 몇 년 전부터인지 모릅니다. 조선철강, 건설, 기계, 지주, 화학, 이 섹터는 하지 말자. 여러분들 왜냐하면 글로벌 시장이 전부 다 저성장 구조잖아요. 네. 그 저성장 구조 흐름을 갖고 가는 상황 속에서 기존의 큰 사업을 했었던 산업군들, 그죠? 인프라 구축이 다 끝났거나 하는 이런 부분들의 섹터 부분들은 올라올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월봉 차트 한번 봐보세요. 줄줄 세고 있잖아요. 그죠? 왜 이 2018년 고점 찍고 나서 줄줄 밑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반영을 하냐면요. 종합주가지수 상관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합주가지수가 상관이 없고 섹터가 문제고 업종이 문제고 종목이 문제라는 겁니다. 저는 빨간불만 보이면 일단 비중을 축소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봉시 비중 축소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도 섹터에 관한 흐름을 좀 더 많이 짚어보셨으면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네요. 빠르게 다음 문자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자 볼까요? 네. 비중 50%인 램테크놀로지 한번 볼까요? 매수가가 6,380원이라고 합니다. 역시나 뭐 OLED 관련주로서 지금 램테크놀로지 굉장한 주도주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요? 매수가는 6,380원이고요. 비중이 50%로 지금 읽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램테크놀로지 뭐 기술적으로만 판단을 하겠습니다. 네. 이전 저점 부분까지 내려왔네요. 그죠? 여기서 뭐 지지 확인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 힘이 없다라고 보죠. 이평선이 수렴한 이후에 밑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계속 저항입니다. 반등 시 매도입니다. 네, 반등 시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고민들 다 나누고 들어보고 싶지만 시간이 참 야속합니다. 그런데 김기수 전문가님, 이렇게 야속한 시간을 좀 붙잡기 위해서 무료 방송 준비해 주셨다라고요? 네. 제가 이제 이런 종목 질의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제일 안타까운 부분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저는 2,000여 개 종목을 다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제한된 시간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 종목도 좀 자세히 살펴보고 실적의 추이 이런 부분들을 봐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그냥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차트는 그 회사의 경영 상태나 실적 부분들을 반영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사람의 매수와 매도의 심리 싸움이고 그것이 차트로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을 감안하셨으면 좋겠고 그럼 이런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이 방송 시간은 부족하고 어느 날 뭐 오늘이든 아니면 또 특정한 뭐 금요일, 토요일이든 간에 하루 종일이라도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시간을 함께 하고 오늘도 역시 11시 반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궁금점이 멈출 때까지 방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다 다루지 못했던 이슈와 또 종목, 고민 있으신가요? 함께 김기수 전문가와 소통하면서 이야기 나눠보시면 더 큰 다음 주 장 대응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디서 무료 방송 시청하실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포털 검색창에 여의도 주식왕 검색하셔서 들어오세요. 첫 번째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홈페이지와 연결이 되고요. 자, 첫 번째 사진 밑에 방송 입장이라고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이 잠시 후 11시 30분에 깜빡이고 있을 텐데요. 이 부분 함께 눌러서 들어오시면 저희 쪽 오늘 무료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다루지 못했던 내용들 많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 실시간 중계로도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함께 하고 싶어서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많이 눌러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장의 주인공은 여러분이 되실 수 있도록 김기수 전문가와 함께 응원드리도록 할게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밤 10시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